저항력은 드래그 포스라는 저항력이 있어요. 저항력은 유체, 액체나 기체 속에서 물체가 움직일 때 유체를 구성하는 분자들에게서 받는 물체의 움직임에 대한 저항력이 존재합니다. 이 저항력은 대체로 속도에 비례합니다. 이 저항력은 특히 낙하산과 관련된 물체의 운동에 관련되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달리면은 이 공기 분자들에 의한 이 드래그 포스가 작용하죠. 그래서 저항이 작용하고 이 자전거를 좀 고속으로 타고 가면은 이런 식으로 반대 방향으로의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의 저항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같이 지금까지는 이 힘들에 대해서 어떤 힘들이 이 역학 부분에 우리가 지금 5번 학기에 배울 역학 부분에 관여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쭉 강의가 계속 진행되면서 이러한 힘들이 어떻게 물체를 운동을 시키는 데 기여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될 겁니다. 자, 다음에는 이 가장 좀 간단한 운동 중의 하나인 일정 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일정 가속도 운동이란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죠. 특히 이 지표상에서의 운동은 중력 가속도를 받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중력 가속도를 받습니다. 그 외에 뭐 1차원 운동이든지 비탈면에서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정 가속도 운동에 속합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방향이 변하지 않고 그리고 가속도 크기도 뭐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벡터양, 가속도는 원래는 벡터양이지만은 꼭 벡터양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죠. 자, 그래서 가속도는 이 정의에 의해서 속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로서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A는 일정하다는 얘기죠. 상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이 시간에 대해서 이 식으로 양변을 적분을 해봐요. 적분을 해보면은 dB dt를 dt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이 가속도 A를 dt에 대해서 적분을 합니다. 그러면은 t 굴 0에서부터 t초 사이에 가속도 A가 일정하게 주어집니다. 그럴 경우에 속도는 B0에서 B로 변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요 t가 떨어지니까 요거는 적분하면은 B 빼기 B0가 되겠죠. 그리고 이 항은 상수니까 앞으로 나오고 적분하면 t가 나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는 식이 B는 B0 플러스 AT. 그 B0는 처음의 속도고 요 B는 T초 후의 속도고요. 그래서 T초 후의 속도는 B0에다가 일정한 가속도가 T초 동안 걸렸으니까 B0 플러스 AT의 속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동한 거리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동한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 속도하는 것은 이동한 거리의 시간에 따른 미분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위에와 마찬가지로 양변을 적분을 하죠. 자, 그런데 이 B가 우리가 금방 구해놨는 B0 플러스 AT를 여기 넣어주면 되죠. 그럼 항이 두 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t = 0일 때 S0라는 위치에 있던 물체가 일정한 가속도 A가 걸려가지고 T초 후에는
S라는 거리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분을 하면 이건 떨어지니까 S 빼기 S0 되고, 이 항은 이것은 B0 T고요. A는 상수의 앞으로 나오고 T를 미분하면 2분의 T 제곱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적분한 결과는 S는 S0 플러스 B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원래 S0에 있던 물체가 B0 속도로 달리고 있었는데 가속도 A가 계속 일정 가속도 작용해서 T초 후에는 이동한 거리가 이런 식으로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식에서 T는 A분의 B 빼기 B0로 이런 식으로 표현되니까 요 T를 이 식에 대입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이런 관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B0는 처음의 속도고, 그 다음 B는 예를 들어 T초 후의 속도고요. 그래서 속도 제곱의 차이가 2에다가 가속도고, 요거는 이동한 거리죠. 원래 S로 있다가 S로 갔으니까 이동 거리예요. 그래서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 제곱의 차이가 이동한 거리와 이러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정 가속도 운동의 이 가장 우리가 뭐 간단한 예중 하나고, 이 포사체 운동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포사체 운동은 포탄을 갖다가 쏘는 거죠. 포탄을 쏘는 것, 뭐 우리가 공을 던진 것도 마찬가지로 포사체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만, 뭐 이 포탄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자, 포탄을 이 지면과 각도 세타로 발사합니다. 발사하면은 쭉 포물선 궤도를 그려가지고 이게 떨어지겠죠.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 하면은 이 중력 가속도가 항상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속도를 초기 속도 B0 초기 속도를 X 방향의 속도, Y 방향 속도로 나누어 주면은 X 방향 속도는 뭐 B0 코사인 세타 될 것이고, Y 방향의 초기 속도는 B0에다가 곱하기 사인 세타 되겠죠. 자, 그런데 X 방향으로는 지금 가속도가 없잖아요. 뭐 공기의 저항을 무시하면요. 자, 그래서 X 방향의 속도는 변함이 없어요. 쭉 변함이 없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속도로 변함이 없어요. 자, 그런데 Y 방향으로는 중력 가속도가 항상 작용하고 있죠. 일정 가속도가요. 그래서 Y 방향은 일정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초기에 이 Y 방향으로 이 속도였는데 갈수록 줄어들죠. 왜냐하면 아래 방향으로 가속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들다가 최고 지점에서는 Y 방향의 속도가 0이 되겠죠. 그 이후로 아래 방향의 속도가 이 가속되니까 생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닥에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X 방향으로는 가속도 없기 때문에 X 방향의 속도는 이 포물선 운동에서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하고, Y 방향으로는 일정 가속도 운동을 한다. 이것이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우선 X 방향의 속도를 봅시다. 그럼 BX는 B0 코사인 세타잖아요. 이게 초기 속도인데 이 초기 속도는 이
포물선 운동 중에 변함이 없습니다. 자, y방향은 일정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by는 초기에는 b0 sin 세타였는데 아래로 가속이 되니까 마이너스 gt 되죠. 자, 그럼 이 포물선에서 중요한 몇 가지의 물리량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최대 높이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최대 높이에서는 y방향의 속도가 0이 되죠. 그러니까 요 양이 0이 되는 그 시간이 바로 최대 높이에 도달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대 위치에서의 높이가 어떻게 되냐? 자, 높이는 요걸 갖다 하나 한 번 더 적분하면 되니까요. 적분하면은 이것이 그 이동 거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b0 sin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인데 요때의 시간이 t max니까 요게 대입식이 주면은 최고점의 초기점에서의 높이는 이런 식으로 2분의 b0 제곱 sin 제곱 세타로 주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물리량이 이 포탄이 어디까지 날아가느냐? 그래, 포탄의 사정거리죠. 자, 사정거리는 x방향의 속도는 변함이 없다 했죠. 그래서 요 변함이 없는데 이것이 이 날아가는 시간은 요 tmax의 2배죠. 요 소리 가는 거하고 요 소리 가는 거는 시간이 똑같죠. 대칭이잖아요. 자, 그래서 포탄이 날아가는 거리, 즉 사정거리는 b0 코사인 세타에다가 요거의 2배 ETmax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해집니다. 이 식에서 보다시피 가장 멀리 날리려 하면은 요 사인 요 값이 1이 되면 되죠. 그래서 2세타가 90도 되면 되니까 45도 방향으로 쏘면은 가장 멀리 날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포사체 운동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돌이 100m 높이의 절벽 아래로 자유낙하를 한다. 지표까지 닿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 100m 높이에서 돌을 갖다 우리 잡고 있다가 그대로 나왔죠. 그 초속이 0이죠. 초속이 0이고. 자, 그것이 떨어지니까 자유낙하라죠.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 했어요. 초속도 0이고, 그리고 초기 위치도 0이니까, 결과적으로 높이는 떨어지는데, 이 높이 가는 것이 2분의 gt 제곱으로 주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t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4.5초가 나옵니다. 자, 다음에는 돌을 시속 60km로 절벽 아래로 던지는 경우 지표에 닿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가 했어요. 초기 속도가 있잖아요. 이것은 좀 초기 속도 없었죠. 초기 속도 0이었어요. 그냥 돌을 잡고 있다가 그대로 나갔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돌을 던졌으니까, 초기 속도 b0 던졌으니까 b0t 요 항이 더 붙잖아요. 더 붙고 2분의 gt 제곱이고. 자, 그래서 t는 4.5초보다 더 빨리 이 3.2초 만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야구공을 연직 상량으로 똑바로 위로 던졌다는 소리죠. 똑바로 위로 시속 60km로 던진 후에 5초 후 지표에 떨어지는 것이 관측되었다. 야구공이 던져진 위치의 높이를 구하라. 어떤 절벽 위에서
어떤 절벽 위에서 이 공을 바로 위로 던졌다. 던졌는데 이 최고점 올라갔다가 이 절벽 아래쪽에 떨어지는데 관측해 보니까 5초가 걸렸다. 그래서 그렇다면 요 높이가, 절벽의 높이가 얼마냐 그걸 물었잖아요. 자, 이 경우에 좌표를 잡는 게 편리한데, 좌표는 어느 지점을 잡아도, 원점을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원점을 이 지표로 한번 잡아 봅시다. 자, 지표로 잡아 보면은 이 임의의 시간 t에서의 어떤 공의 위치는, 처음 위치는 여기 원점이니까 요 h죠. 요 높이 h니까 h고, 원래 위치였어요. 그 식이 있잖아요. 앞에 우리가 했다시피 일정 가속 동동이 s는 s0 플러스 b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에서 어떤 y 방향이니까 y이고, y0인데 이건 절벽 위니까 h고요. 그다음 b0t 여기 이제 가속도 아래 방향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초기 위치가 높이 여기 h,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h고, 위로 v0라는 속도 60km/h로 던졌고, 그리고 이거 중력 가속도 아래로 작용하니까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고요. 2분의 1 gt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관측한 바에 의하면은 5초 후에 0이 되잖아요. 0. 요 바닥에 떨어지니까 5초 후에 y가 0이 되니까 0이고, 그렇죠, 0이고, 5초를 여주면 되죠. 속도는 뭡니까? 60km/h니까 60 곱하기 10의 3성 미터 나누기 3600초 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값을 대입해보면은 39m가 나옵니다. 그래서 절벽 위 39m 위치에서 공을 똑바로 위로 60km/h로 던지면은 5초 후에 이 절벽 바닥에 떨어지는 것이 관측됩니다. 자, 50m의 절벽에서 수평으로 포탄을 쏘아서 1km 떨어진 적의 진지를 명중시키고자 한다. 이때 포탄의 속도는 얼마로 해야 되냐? 요 속도를 얼마로 해야 되냐고 그랬죠? 자, 이 경우도 우리가 좌표를 잡으면 편하죠. 그래서 2차원 운동이니까 좌표를 원점을 여 잡아도 좋습니다. 원점 밑에 잡아도 좋고, 그런데 여 위에 잡았어요. 그래서 이 좌표를 y 좌표가 이런 식으로 있고요. x 좌표는 이렇죠. 그래서 원점이 요죠. 자,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 t초 후에 공의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x 방향의 속도는 변화가 없죠. 변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t초 후에 공이 아니라 포탄입니까? 포탄의 좌표는 x 좌표는 vt와 같이 주어집니다. 자, 그리고 포탄의 y 좌표는 속도가 원래 속도가 0이었죠. 0인데 아래 방향으로 일정 가속도, 중력 가속도 g가 있으니까 여기 원점이니까요.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자, 이것이 포탄을 발사한 t초 후에 포탄이 있는 x좌표, y좌표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이 포탄이 날아가 가지고
1km 떨어진 저의 진지를 맞추고 싶다. 그런 이야기니까 최종 목표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포탄이 요 좌표에 떨어져야 돼요. 요 좌표가 뭐예요? x가 1000이죠. 1000이고 y는 원점이 0이니까 마이너스 50이죠. 그래서 포탄이 1000하고 x가 1000, y가 마이너스 50 지점에 떨어지기를 원하죠. 자, 그래서 요 x 대신에 1000이고 1000을 넣고 y 대신에 마이너스 50을 넣었죠. 자, 그럼 여기서 이 두 식을 풀면은 포탄이 날아가는 시간 3.19세컨드 그리고 포탄의 초속, 초기 속도 313m/s가 구해집니다. 자, 다음에는 마찰력이 관련된 운동. 이것도 물론 일정 가속도 운동에 관련된 겁니다. 자, 이런 이 물체 이동 관련된 문제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물체에 어떤 힘이 주어졌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가 쉽게 풀리죠. 자, 그리고 이것이 일종의 2차원이죠. 운동은 물론 1차원 운동을 하는데 2차원적인 거니까 힘의 경우에 X축 방향의 힘, Y축 방향의 힘을 나누어서 고려하는 게 훨씬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이 됩니다. 자, 이 바닥이 있고 이게 질량의 물체가 바닥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체의 외부에서 힘 F가 이런 방향으로 세타의 광량을 가지고 있는 이런 힘이 주어진답니다. 자, 주어져서 물론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은 이 면 사이에 마찰력이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겠죠. 자, 그리고 이 물체가 지표상에 있으니까 어쨌거나 지구 중심 방향의 어떤 무게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바닥에 놓여 있으니까 이 바닥에서 받치는 힘, 수직력이 존재하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물체에는 4가지 힘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물체는 이 바닥에 붙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동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2차원적으로 봤을 때 XY 좌표로 봤을 때 X 방향으로는 물체가 움직이는데 이 Y 방향, 아래 위 방향으로는 물체가 움직이지 않죠. 이 바닥에 붙어 가니까. 자, 그래서 Y 방향, Y축 방향으로는 물체가 움직이지 않으므로 그 힘들을, Y 방향의 힘들을 전부 다 합산하면은 0이 돼야 되죠. F를 M에 의해서 A가 0 되려고 하면 F가 0이 돼야 되죠. 단지 물체는 X방향으로만 움직이죠. 자, 그걸 갖다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첫째, X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이쪽 방향 움직이죠. X축 방향으로의 힘을 합산을 해봐요. 자, 그럼 이 외부에서 주어진 힘 F를 X축 방향의 힘, Y축 방향의 힘으로 분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X축 방향의 힘은 F에다가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고, 그래서 다른 X축 방향의 힘은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X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합산은 F 코사인 세타 빼기 F요. 이것이 F 골 MAX 방향으로의 가속도예요. 자, 그리고 Y축 방향으로는 힘이, 요 힘이 있잖아요. F 사인 세타 수직력 N 빼기 mg, 이것이 Y축 방향으로의 MAY인데 Y축 방향으로 안 움직이니까 AY가 0이죠. 그래서 이것이 0이 됩니다. 자, 요 식에서부터 우리가 수직력을 구할 수 있죠. 수직력은 mg 빼기 f 사인 세타로 구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찰력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다시피 이 수직력의 비례하고 그 비례 상수가 운동 마찰 계수니까 수직력을 구해놨기 때문에 마찰력도 이런 식으로 구해집니다. 요 마찰력을 요 식에 대입하면은 X축 방향의 가속도가 구해집니다. 자, 다음에는 평면이 아니고 경사면을 따라서 물체가 내려올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자, 경사면의 각도는 세타예요. 상자가, 질량M의 상자가 여기 놓여 있고요. 그러면은 우선 이 상자에 작용하는 힘들을 전부 알아봅시다. 첫 번째, 이 무게죠. 상자에 무게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접촉에 있으니까 수직 방향으로의 수직력이 있고요. 이 상자가 밑으로 움직이니까 거기에 반대되는 반대 방향으로의 마찰력이 있고, 그래서 총 세 가지 힘이 존재합니다. 무게, 수직력, 마찰력.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힘을, 이 무게를, 이 좌표를 갖다 이런 식으로 면에, 마찰면에, 경사면에 평행한 거하고 경사면에 수직한 거로 나누면은 훨씬 문제를 풀기가 쉽죠. 그래서 이 무게를 이 수직한 힘과 수평한 힘으로 나누었습니다. 수직한 힘은 mg 코사인 세타고 수평한 힘은 mg 사인 세타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물체는 바닥에 붙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는 운동을 하지 않고 오로지 내려오니까 X축 방향으로만 운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X축 방향의 힘을 합산해 보면 힘은 두 가지밖에 없죠. 요거죠. mg 사인 세타, 이 무게 중에서 이런 수평한 힘, mg 사인, 이거 똑같은 거죠. mg 사인 세타고, 그리고 반대 방향의 마찰력 F, 그러니까 mg 사인 세타 빼기 F가 MAX 방향의 가속도가 됩니다. 자, Y축 방향으로는 힘이 두 개 있죠. 요 수직력과 무게의 이 면의 수직한 방향의 힘이죠. 그래서 mg 코사인 세타 있고, 그리고 결국 n은 이쪽 방향이고 mg 코사인 세타는 아래 방향이니까 빼기 mg 코사인 세타가 MAY인데 Y 방향의 운동은 없으니까 0이죠. 여기서부터 수직력은 mg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수직력을 구했으니까
이 마찰력은 μkn이니까 그래서 μk mg 코사인 세타로 마찰력이 구해집니다. 그럼 요걸 갖다가 이 식에 대입을 하면은 x축 방향의 가속도가 이런 식으로 구해집니다. 됐죠? 자, 그럼 특수한 경우에 한번 봅시다. 마찰력이 없는 경우, 마찰이 없다 이거죠. 이 면이 굉장히 매끄러워서 마찰이 없는 경우는 μk가 0이니까 이 가속도는 g 사인 세타가 돼요. 그리고 수직벽은 세타가 90도인 경우는 그냥 자연낙하 하잖아요. 자연낙하 하니까 가속도가 g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세타의 90도를 잡으면은 이와 같이 중력 가속도가 돼 가지고 자연낙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 이 결과가 이런 식으로 특수한 경우에 맞으니까 이 답이 맞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평면에 질량이 M1인 물체와 M2인 물체가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줄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 M2에 외부력 F가 주어진다고 합시다. 자, 이 경우에 첫 번째가 블락 M1의 가속도를 구하라, 줄의 장력을 구하라 했어요. 이 줄이 늘어나지 않고 질량도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이 가속도는 동일하겠죠. M1의 가속도나 M2의 가속도가 같겠죠. 같이 움직이니까. 줄이 늘어난다 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지만 줄이 늘어나지 않다고 했으니까 같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가속도는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됐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죠. M1의 물체에 작용하는 힘, 또다시 무게 있고, 자신의 무게 있고, 그리고 수직력이 있을 것이고요. 줄이 잡아당기니까 이런 식으로 장력이 있을 수 있죠. 자, M2의 경우에는 외부력이 F가 작용하고요. 무게 있고, 수직력 있고, 줄이 이쪽으로 잡아당기니까 T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체는 둘 다 오른쪽 방향으로 가속도 A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물체에 뉴턴의 제2 법칙을 적용시켜 보면요. M1은 이 두 개를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Y축 방향으로는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이 두 개는 강도도 똑같고, 또 하나 이 문제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마찰력은 무시합니다. 그래서 아주 매끄러운 면이 나서 마찰력은 무시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 M1의 운동 방정식은 T equal M1A 하면 되겠죠. T equal M1A 이런 식으로. 그리고 M2의 운동 방정식은 F, 이 F가 T보다 클 테니까 이쪽으로 움직이니까 F 빼기 T equal M2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M1은 T equal M1A, M2는 F 빼기 T가 M2A. 가속도는 똑같으니까요. 자, 이 두 식에서부터 가속도와 줄의 장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문제에서 두 블럭을 연결하는 선이 질량 M을 가진다고 할 때 블록 M1의 가속도는 얼마인가?
줄이 블록 M1에 미치는 힘과 블록 M2에 미치는 힘의 차이는 무엇인가? 자, 이 줄이 두 블럭을 연결한 두 줄이 질량 M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작용하는 힘이 F니까 이 힘 F에서 이 세 개의 M1하고 줄하고 M2가 가속이 되니까 F 이퀄 ma에서 우리가 가속도는 A가 질량 M1 더하기 M 더하기 M2니까 힘은 F로 주어졌으니까 가속도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줄이 질량을 가지므로 두 블럭에 작용하는 줄의 장력이 다르다는 거죠. 질량이 없으면은 이 T하고 이쪽에 작용하는 T가 같겠지만은 이 줄이 질량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T가 다르죠. 그리고 T1, T2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뉴턴의 제2법칙에서 이것은 T1 equal M1이고요. 운동 방정식이. 이것은 F 빼기 T2 equal M2A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 보다시피 T1은 M1A고 M2는 F 빼기 T2가 M2A 이런 식으로 운동 방정식이 장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물은 것이 뭐냐면은 장력의 차이를 물었으니까 두 식을 더해주면은 장력의 차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는 이미 구해놨죠. 그래서 A를 대입시켜주면은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그림과 같이 상자에 힘 F 이퀄 300N이 주어질 경우 상자의 가속도를 구하라. 상자의 질량은 50kg이다. 그리고 상자와 면 사이의 운동 마찰 계수는 0.3이다 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상자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우선 구해봐야 돼요. 자, 첫 번째 항상 무게가 있으니까 무게가 있고요. mg가 있고, 그리고 바닥에 놓여 있으니까 수직력이 존재해야 되고요. 그리고 외부력이 있고, 이것이 가속도가 오른쪽으로 되니까, 가속이 오른쪽 되니까 마찰력은 왼쪽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 둘, 셋, 네 개의 힘이 이 상자에 주어져요. 자, 그리고 이 상자는 Y축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으므로 Y축 방향으로의 힘의 합은 0이 돼야 되죠. 자, 그리고 X축 방향의 힘은 0이 아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우선 X방향으로의 힘의 합산을 구해보면은, 요 힘을 분해하면은 X축 방향의 힘이 F 코사인 30도이고, 그리고 D축 방향의 마찰력이 있으니까 마찰력은 UKN이에요. 자, 그리고 Y축 방향으로는 요 힘이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무게는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하죠. 자, 그래서 N 플러스 F 사인 30도가 mg가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밑에 식에서부터 N을 수직력을 구해서 위에 식에 대입하면 되죠. 대입하면은 이 가속도가 구해지고, 이 가속도를 다시 이쪽에 넣어주면은 이 뭡니까? 수직력이 구해집니다. 그래서 거꾸로입니까? 여기에
이 식에서 밑에 식에서부터 수직력이 구해지고 수직력이 340N이고요. 이 340N을 윗식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가속도가 3.16 m/s 제곱이 구해집니다. 자, 그리고 같이 두 개의 상자 M1과 M2가 접촉하고 있습니다. 상자 M1에 10N의 힘이 수평으로 주어졌을 때 M2가 M1에 작용하는 힘, 이 P를 구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 우선 가속도를 구해봅시다. 이 두 물체가 붙어서 움직이니까, 두 상자가 붙어서 움직이니까, 그 힘은 F가 주어졌으니까 결과적으로 가속도는 M1 더하기 M2 분의 F 값이 주어졌으니까 가속도가 3.33 m/s 제곱으로 구해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가속도 구했어요. 자, 다음에 M2가 M1에 작용하는 힘을 P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을 시켜보면요. M1이 이쪽으로 움직이잖아요.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힘은 F가 크겠죠. P보다. 그래서 F 빼기 P가 M1A이고요. 여기서 P는 F 빼기 M1A. F는 10N이 주어졌으니까 A는 우리가 구해나왔고요. 그래서 6.67N의 힘이 M2 상자가 M1 상자를 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경험칙으로 보면은 이쪽에 상자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이쪽에서 밀면은 같이 움직이는데 이 상자 M2는 반대쪽으로 M1을 밀게 되겠죠. 질량 M1이 100g인 물체가 경사각 30도인 경사면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 사이에 운동마찰 개수는 0.59. 그렇죠? 그리고 이 마찰을 무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도로래를 통해서 이 줄이 M2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럴 경우에 이 기의 가속도하고 줄의 장력을 구하라 했어요. 줄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늘어나지 않은 줄이기 때문에 M1의 가속도나 M2의 가속도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걸 갖다가 하나하나를 갖다가 따로 분리해서 M1과 M2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더 편리하죠. 자, 그래서 우선 M1에 작용하는 힘들을 전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째, 무게가 있죠. 무게가 있고, 그리고 면이 다 있으니까 이에 수직력이 존재를 하고요. 줄에 매달려 있으니까 이 줄의 장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 상자가 위쪽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그 반대 방향으로의 마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죠. 자, 앞에서 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사면 방향의 힘과 경사면의 수직한 방향의 힘으로 분리하고 싶은데 이 무게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경사면의 평한 힘과 수직한 힘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이 수직력은 얘는 M1 코사인 세타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Y축 방향의 힘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수직력은
mrg 코사인 세타가 됨을 알 수 있어요. 자, 다음에 수평력은 수평력에 의해서 이제 이것이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위쪽 방향으로의 어떤 힘의 합을 한번 구해보죠. 그러면 t에다가 반대 방향이니까 빼기 mrg 사인 세타 빼기 이 마찰력, 그렇죠? 그래서 t 빼기 mrg 사인 세타 빼기 이 마찰력인데 마찰력은 mu k n이잖아요. n은 아까 있다시피 mrg 코사인 세타니까 그대로 작용이 되어 있고, 자, 이것이 mrA. 그래서 위쪽 방향의 가속도. 자, 그래서 mr에 관련된 운동 방정식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자, M2에 대해서 보면은 M2는 작용하는 힘이 무게하고 줄의 장력 두 가지 있죠. 물론 M2G가 이 장력보다는 크겠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니까요. 그래서 운동 방정식이 M2G 빼기 T가 M2A, 가속도는 동일하죠. 자, 이 두 식에서부터 이 가속도하고 줄의 장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경사각이 30도인 경사면에 놓인 이 1000kg 인 물체를 크레인을 이용해서 일정한 속도로 경사면을 따라 움직이게 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 물체가 좀 부스러지기 쉽다든지 이래가지고 일정한 속도로 경사면을 따라 움직이게 하고자 한다. 이죠. 크레인에 작용해야 하는 힘 F가 뭐냐. 이죠. 크레인 줄과 경사면 사이의 각도가 20도다. 자, 이 문제를 풀려면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뭐냐 하면은 일정한 속도로 경사면을 따라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일정한 속도니까 결국 속도의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말은 가속도가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사면 방향으로의 가속도가 0이 되도록 이 힘 F를 작용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을 모두 알아보면요. 이 무게 있고요. 그 수직력이 있고 크레인에서 작용하는 힘이 있고 위로 올라가니까 뒤쪽 방향의 마찰력이 있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가지 힘이 있어요. 앞에서 한 그대로 이 무게를 수평적인 힘과 수직 힘으로 나누어주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평적인 힘과 수직인 힘을 나눠줘요. 자, 그러면은 이 비탈면에 수직한 방향의 힘들을 모아봅니다. 이 N이 있고요. 여기 mg 코사인 세타 반대 방향이죠. 반대 방향이고. 그 다음에 F에다가 사인 20도는 N과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N 플러스 F 사인 20도 빼기 mg 코사인 30도 돼요. 안 움직이니까 0이죠. 자, X축 방향으로, 그래서 비탈면 방향으로 힘을 구해보면은 오늘 F 코사인 20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mg 사인 30도 되고, 그럼 마찰력인데 이 마찰력 하는 것은 mu k에다가 곱하기 수직력인데, 수직력 요 식에서부터, 위에 식에서부터, 요 위에 식에서부터 n을 구하면 되니까요. n을 구해가지고 하면 mg 코사인 30도 빼기 f 사인 20도 되겠죠. 자, 이
이 경사면 방향으로도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이것도 0이에요. 그래서 이 식에서부터 이 크레인에서 작용해야 되는 힘이 8232N임을 알 수 있죠. 이러한 힘을 작용시키면은 이 물체는 가속되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이 경사면을 따라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37도의 경사면을 따라 8kg의 상자를 일정한 속력으로 끌어올리는데 이 경사면의 그림같이 30도 방향으로 작용해야 하는 힘 F는 얼마냐? 이건 앞에 풀어본 문제하고 똑같죠? 그렇죠? 이것도 일정한 속력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가속도가 0이죠. 자, 상자와 경사면 사이의 운동마찰 계수는 0.78이다. 자, 이 상자에 작용하는 힘들을 구해보면은 무게 있고 수직력 있고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 F가 있고 마찰력이 있고, 그래서 이게 하나, 둘, 셋, 네 가지 힘이 있습니다. 자, 이걸 수평 방향, 수직 방향, 이것도 수평 방향, 수직 방향으로 힘을 분리해서 비탈면의 수직한 방향으로의 힘을 구해보면은 이 수직력이 mg 코사인 37도 빼기 f사인 30도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수직력을 갖다가 우리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수직력 구해지면은 마찰력은 μk n이니까 마이너스 구해지고요. 수평한 힘을 갖다가 합산해 보면은 F에다가 코사인 30도고, 그리고 마찰력은 반대 방향이고, 그리고 이 수평력 mg 사인 37도가 ma인데 이 방향도 가속도가 없으니까 0이고, 자, F가 요 구해놨으니까 요걸 요게 넣어주면은 우리가 외력의 힘 라지 F가 72N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활차에 짐이 얹혀져 있다. 짐과 활차면 사이의 정지마찰 계수는 0.25이다. 활차는 50km/h로 달리고 있다. 짐이 미끄러지지 않으면서 활차가 정지하고자 한다. 이 경우 정지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의 최소값은 얼마인가? 자, 문제가 좀 복잡한 것 같지만은 이 목적이 뭐냐 하면은 이 활차 위에 놓여 있는 그 짐이 미끄러지지 않게 활차를 정지시키려고 하면은 활차의 감속, 가속이요. 그래서 감속인데 감속도의 값이 얼마냐부터 먼저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위에 짐은 움직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정지마찰 계수예요. 움직이면은 운동마찰 계수인데 이거는 움직이지 않았죠. 그래서 짐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활차를 정지하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보면은 물체의 무게가 있고요. 그리고 수직력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감속되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죠. 감속되니까 속도가 줄어드니까 이 가속도의 방향은 이러한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이에요. 자, 그리고 정지마찰이 존재하고, 그렇죠? 자, 수직력, 수직한 힘들 N하고 mg는 서로 반대 방향이고,
물체가 이 짐이 움직이지 않으므로 y축 방향의 힘이 0에 의해서부터 이 수직력은 물체의 무게와 같다는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짐이 움직이지 않으려면은 이 힘, 이 가속에 의한 힘, MA가 정지마찰력보다는 작아야 되죠. 이 커져 보면은 결국 물체가 움직이잖아요. 이쪽 뒤쪽 움직여 보니까 우리가 목적이 미끄러지지 않으면서 활차를 정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정지마찰력은 μs n이고 얘는 mg를 구해놨으니까 얘는 지금 μs mg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갖다가 여기에 이어주면은 가속도는 μsg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야지 위에 있는 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물은 것이 뭐냐 하면은, 뭐 가속도 물었으면 바로 이제 이 최대 가속도가 A가 μsg 이꼴 부분이 최대니까 그걸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물은 것은 뭐냐면은 이 활차가 정지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어요. 자, 그러면은 B제곱 빼기 B0 제곱이 2A S 빼기 S0 요것을 이용하면요, 최종적으로 이 속도가 멈췄으니까 여기 0이 되고요, 여기 잘못되어서 여기 0이 되고, 그리고 이동한 거리는 그냥 S라 두면요, 그래서 B제곱 이꼴 2AS를 구할 수 있고, 여기서 S가 정지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죠. 그래서 S가 2A분의 B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가속도 A가 이꼴 될 경우 USG 이것이 최대 가속도죠. 그래서 이 짐이 미끄러지지 않으면서 우리가 정지할 때 최대의 가속도가 USG예요. 그래서 이걸 잡으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뭡니까? 최소의 이동 거리가 돼요. 39.38m가 구해집니다. 자, 천정에 박힌 고리에 줄이 연결되어 있다. 천정에서 바닥까지의 거리는 15m다. 줄의 질량은 20kg이고, 그때 사람이 천정에서 줄을 타고 내려옵니다. 사람의 질량은 60kg이고요. 그리고 요 고리가 견딜 수 있는 무게는 600N이다. 안 그러면 밑에 툭 떨어진다 이거죠. 천정에서 빠져가 떨어져 본다. 사람이 땅에 도달할 수 있기 위한 최소의 속도를 구하라 했어요. 자, 사람만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작용하는 힘을 보면요, 그 자신의 무게에 있고 줄의 장력, 이 두 가지 있죠. 이 밑으로 가속되잖아요. 자, 그래서 줄의 경우에 보면은, 줄의 경우는 줄의 무게에 있고 이쪽으로 이 고리에서 고리가 고정되었으니까 밑으로 장력이 작용하죠. 그렇죠? 자, 이것이 최대 장력을 이겨야 되죠. 이보다 더 크면은 줄이 여기서 빠져가지고 고리에서 밑으로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운동 방정식이 mg 빼기 t가 ma 요걸 얻을 수 있고요. 줄의 경우는 장력하고 이 줄의 무게의 합이
뉴턴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 조건이 견딜 수 있는 무게가 600뉴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두 식에서 이 T를 소거하면은 결과적으로 사람의 가속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속도로 가르쳤기 때문에 높이가 h니까 b제곱 빼기 b0 제곱 2a 델타 s 고식을 사용하면은 b제곱은 2ah가 되고, 이에 따라서 a가 r고 h 하니까 속도가 9.6m/s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키모 사냥꾼이 포획한 동물을 설매에 얹고 눈 위에서 설매를 밀고 있다. 포획된 동물의 질량은 30kg이고 설매의 질량은 20kg이다. 설매와 눈 사이의 운동마찰 계수는 0.1이고 동물과 설매 사이의 정지마찰 계수는 0.8이다. 설매에 실은 동물이 떨어지지 않게 밀 수 있는 수평력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래서 앞에 우리 한 예와 비슷한 그런 문제이죠. 자, 우선 동물만 한번 고려해 봅시다. 동물만 고려해 보면은 이 동물에 작용하는 힘은 이 동물의 무게가 있고, 설매와 접촉되어 있으니까 이 수직력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미니까 가속도가 이쪽으로 작용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어서 미니까 이쪽으로 밀잖아요. 가속도가 A가 있고, 자, 그리고 정지마찰 계수, 정지마찰력이 움직이지 않았죠. 아직. 정지마찰력이 이런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Y축 방향의 움직이지 않으니까 수직력 N화는 M1G임을 알 수가 있고요. 정지마찰력은 μS N1이니까 μS M1G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MA가 되니까 이쪽 가속도가 되기 때문에 M1A고요. 여기서부터 이 가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가속도는 설매 위에 실은 동물이 미끄러지지 않는 정도의 가속도예요. 어제 앞에서 했는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설매의 동물이 떨어진다 하는 말은 이것이 미끄러져 가지고 떨어진다는 의미니까,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가속도가 7.84m/s 제곱으로 이 사람이 여기서 밀면은 동물이 움직이지 않고 쭉 설매한테 붙어 가지고 이동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묻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미는 거니까, 미는 힘을 물었으니까 가속도는 일단 구해놨어요. 그러면 이 설매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설매의 무게가 있고요. 설매에 작용하는 것 전체를 다 고려하는 거죠. 설매하고 동물하고 전체를 다 고려한 거죠. 자, 그러면은 동물의 무게, 설매의 무게, 그리고 이 수직력, 그리고 이건 사람이 미는 기죠. 미는 것이고, 미는 힘이고, P는 이쪽 이동하니까 이 녀석의 운동마찰력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설매와 동물과 설매를 모두 고려할 경우에 앞에서 봤다시피 이 수직력은 요거 두 개의 힘의 합이죠. N2는 M1G 더하기 M2G예요. 자, 그럼 마찰력은 N2로 구해놨으니까 마찰력은 μK N2로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요. 자, 그 다음 운동방정식은 P에다가 빼기 μK가 전체가
가속도 A로 움직이기 때문에 P 빼기 FK가 M1, M2가 A라는 가속도로 움직이는데 앞에서 우리 구한 동물이 움직이지 않고 가는 가속도 조건을 구해놨어요. 이 가속도를 여기에 대입하면 이 수평력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퀴모인이 441N으로 밀면은 이 동물이 설매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이 전체를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질량이 마찰이 없는 도로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각각의 질량은 5kg, 3kg입니다. 질량 M1과 요거하고 요 바닥 사이의 운동마찰의 개수는 0.2다. 자, 이 경우에 이 가속도만 구하라. 가속은 똑같을 거 아닙니까? 여기 왜냐면 이 도로래에 마찰이 없다고 했었고 도로래가 적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장력도 같고 그리고 가속도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그냥 가속도만 구하라고 하면은 1차원적으로 생각해서 해를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작용하는 힘이 이 장력은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상쇄되어 없어지는 거예요. 요거하고 상쇄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요 또 두 개는 또 같아가지고 상쇄되고, 그래서 가속이 되는데 관련된 힘은 M2G하고 이 마찰력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M2G 빼기 F가 바로 이 두 개의 물체를 가속시켰죠. 그래서 M2G 빼기 F는 M1 더하기 M2A예요. 근데 F는 뮤K N이니까 N 가는 것은 요 M2G, M1G와 같으니까 뮤K M1G이고, 자, 그래서 이걸 갖다 여기 넣어주면은 가속도는 쉽게 구해집니다. 자, 이와 같이 가속도만 구하라 하면은 1차원적으로 생각해서 가속도만 쉽게 구해질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줄의 장력도 구하라면은 전사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M1에 관계되는 운동 방식은 T 빼기 뮤 KN, 얘는 M1G니까 M1G가 M1A고, M2에 대한 운동 방식은 M2G 빼기 T가 M2A. 자, 이 두 식에서부터 가속도하고 줄의 장력을 함께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도 구하라 하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줄의 장력까지 구하라 하면은 따로따로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가속도와 줄의 장력을 함께 구할 수밖에 없죠.